자,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지금 현재 18만 8,500원, 18만 9천원, 뭐 19만 원까지의 공방이 나올 수 있을 걸로 좀 추정을 해요. 일단은 이제 그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조정폭이 나오면 나머지 이제 전량 차익 실현하자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어요. 전일 일단 종가 수준의 차익 실현을 절반을 하자라고 했고, 그리고 오늘 추가적인 강세가 나오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도 계속 볼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뭐 포드사하고도 뭐 미팅을 했다라는 내용은 뭐 어찌됐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주 공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뭐 그 정도의 영향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찌됐건 간에 이제 뭐 현재 위치에서 포스코 케미칼을 긍정적으로 놓고 본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가파르게 좀 올라온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좋아요. 기술적으로는 다 좋아요. 그 현재 위치에서 억지로 차익 실현하실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차익 실현하실 필요 없고, 오히려 이제 18만 원 위쪽에서 뭐 결과론 쪽이지만 더 강력하게 매수를 해도 무난한 위치. 전일 기준을 이제 잡아 놓은 이유는 아시다시피 전일 기준에서 이제 공시가 애매모호하게 나왔어요. 장중에 나오든 뭐 했으면 좋은데 애매모호하게 나와서 그 공시 부분에 대해서 뭐 사실 공시 때문에 움직인 부분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공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장 해석이 좀 부정적으로 나오게 됐을 때 부담 요인 뭐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해석을 해보자 요거였고요.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 이제 놓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을 설명을 뭐 많이 드려왔었어요. 수급 범위 우리가 이제 그 차트 잘라서 수급 범위 보여드리고 손바뀜의 범위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해드렸었죠. 그림은 굉장히 이뻐요. 뭐 캔들 기준에서도 장악형이 됐든 잉태 확인형이 됐든 거래를 터트리면서의 흐름을 줬고, 그다음에 19년부터 이제 본 이유는 이제 수급 범위인데 금액 범위가 이제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이거를 완성을 시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 자락. 그러니까 이 자락 이 기준의 의미는 뭐냐면 그 옆에다 줄을 거드릴 텐데 이 바닥권에 이제 그 가격은 의미 부여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요 위치에서의 흐름. 그러니까 지금 그 몸통의 자락과 그 다음에 이제 이 꼬리 부분까지 다 감싸 안고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타당성이 있으려면 당연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명분 수주 공시도 있고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 요인도 있고 다 좋은데, 결론적으로 그것을 인정해주는 수급이 메이저 수급이 좀 강력하게 유입이 되어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그게 이제 딱 진행이 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앞전 부분에 추가적으로 한 100만 주 정도 더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 뭐 1% 70만 주 정도 했는데 툭 하고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후에 이제 100만 주 정도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뭐 50만 주 정도 지금 들어왔고, 추가적으로 오늘의 강세는 그냥 뭐 에코프로가 강하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포스코 케미칼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먼저.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좀 놓고 본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치. 여기에 이제 시장의 흐름까지 이렇게 감안을 한다면, 일단은 뭐 두 가지 전략 다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계속 강할 것이다. 시장이고 뭐건 계속 강할 수 있다.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 기준은 시장이 빠르게 움직임을 줘도 이제 시가총액 19위까지 올라와 있는, 지금 18위까지 다시 또 추가적으로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좀 이따 한번 보고요. 그래서 속도 조절 면에서 조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가장 바보 같은 행위가 뭐라 그랬어요? 가장 바보 같은 행위가 양봉인데 내다 파는 거. 일봉만 보면서 주봉, 월봉, 양봉인데 내다 파는 거. 그거는 바보 같은 행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도 무조건 뭐 양봉인데 팔자가 아니라 고점에서부터
마지막 이제 물량이니까 고점에서부터 마지노선을 설정을 하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어차피 정리할 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요 기준에서 마지노선 설정 범위를 무조건적으로 이제 뭐 매도의 기준을 잡을 건 아니고 최고점을 잡겠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아주 그냥 꼭대기에서 잡아가지고 최고점을 팔겠다. 보통 어깨에 팔고 싶어요. 그래놓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월봉에서 솔직히 이 정도의 기준이면 어깨가 어디로 돼요? 우리가 편입한 가격 빼고 뭐 17만 원 뭐 이렇게도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 이제 그 차익 실현 범위 막 변동성 매매를 통한 단기 고점 저점을 잡는 거라면 모를까.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마지노선의 차익 실현 범위 우리가 뭐라고 정해놨죠? 2, 3%의 등락 범위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2, 3% 등락 범위에서 차익 실현을 한다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럼 미련 없이 18만 뭐 7천 원이라든가 18만 5천 원이라든가 요 범위를 설정을 하자. 분봉을 보겠습니다. 오늘 저점이 어디서 이제 장중 오전장에 저점이 어디서 생성됐는지. 그래서 요렇게 기준을 잡고 포스코 케미컬 PPT 있으면 좀 주세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컬 PPT에 한국 경제신문의 보도자료를 좀 넣어주셔야 돼요. 어차피 오늘 방송 갖고 나갈 거니까. 그리고 포스코 케미컬 PPT의 공시 내용이 어제 좀 잘못 들어가 있어요. 오늘 어차피 오늘 에코프로하고 이걸 갖고 가겠죠. 그러니까 외부에 계신 분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해요. 우리 포트폴리오를 다 노출하고 싹 다 보여드려도 결국은 매매 못하죠. 어떻게 매매하겠어요? 어제 매수사인 것까지 싹 주시고 그래서 사실상 멘토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이 포스코 케미칼이 부럽다 하시면 우리가 뭐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 종목이나 갖다 놓고 위메이도 오늘 뭐 VI에 18% 움직였다고 해서 그 기준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세요. 그 기준에 그 수익을 우리가 넣어놓고 대박 났죠. 혹은 뭐 오늘 휴마시스 조정폭이 깊습니다만 휴마시스 뭐 교육용 1% 들어와서 어제 상한가 수익 났죠. 이런 걸 넣지 않고 실질적인 계좌 수익 범위들 오늘 장중에 시겁했던 LG화학 되돌릴 때 3번 문자 사인 나왔어요 오늘. 그리고 또 나갈 거예요. LG화학 추가적으로 만약 61만 원 위쪽으로 흘러가면. 그리고 지금 현대차 어제 그 질문 주신 내용이 공시 내용이 악재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 악재 전혀 아닙니다라고 2020년 10월달 기준까지 끄집어내서 보여드렸죠. 보시면은 전일 기준에 이렇게 보시면 태민 선생님께서 10% 비중 가지고 계시고 어제 16만 5천 원에 편입했습니다. 지금 현대차 17만 2천 원, 2,500원 공방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 17만 2천 원에 편입 기준 설정합니다라고 했어요. 오늘 편입 설정을 2번 매수 사인을 냈고 이게 3번째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그 추가 편입의 기준을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는 거예요. 두 번 그 17만 원의 매수 사인 나갈 때가 25%까지 편입하십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1.5% 수준, 1%, 1.5% 수준. 그러면 현대차로서는 굉장히 많이 변동이 나온 거라는 거죠. 두 번째 문자는 아마 VIP 방까지만 나갔나요? VVIP 다 나갔나요? 주력주기 때문에 일단 어찌됐건 문자를 지금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현대차 부분에 대표님에서 다시 검색을 해보죠.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되죠. 뭐 포스코 케미칼 얘기하다 갑자기 현대차 얘기가 됐는데 어제 이제 뭐
휴마시스부터 해서 주력주가 날렸죠. 뭐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 뭐 에코프로도 뭐 변동이 있었지만 결국은 결론은 이 기사가 나쁜 건가요? 실적에 품질 비용 2조 9천억 반영을 했다. 근데 어제 이제 실적 그 IR이 있었잖아요. 안 나쁘다라고 표현했죠. 별 내용 아닙니다. 시간에서 1% 빠졌지만은 10월 19일 2020년이에요. 2년 전 거를 기억해요. 윤정도도 이제 조금씩 머리가 쇠퇴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 당시에 수익을 냈으니까 어느 수익을 1월 고점까지 85% 수익을 냈어요. 20년 10월 20일에 시초가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과도합니다. 뭐가? 대손 충당금 잡은 거. 전혀 문제 없다 그랬죠. 시간에서 4% 빠졌어요. 그리고 동시효과가 6% 빠져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멀쩡합니다 하고 요날이 저점, 요날 저점 대비해서 85%. 그럼 내일 또 사면 되겠네요. 오케이. 추가 편입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현대차의 매수 사인이 나갔죠. 현대차의 매수 사인이 나갔죠. 그리고 지금 현재 현대차의 반등으로 인해서 지금 조금 전에 자른 거고 요 낙폭이 줄어들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반기에 27% 수익입니다. 계좌는 마이너스 3.54인데 계좌가 아니라 전체 시장은. 그리고 10월 기준 수익률도 지금 5.7%. 지금 좀 더 올라가 있겠죠. 단기 변동성 종목 다 빼고도.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지금 52주 신고가를 18만 8천 원을 넘겨놓은 상태인데 이런 범위의 수익 범위들을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일로 전화하시고 전화하시고 이렇게 기준 좀 잡으세요. 이런 종목군들에서 집중할 수 있을 때. 결론적으로 이 그 지금 18만 8,500원인데 좀 전에 이제 매직 계산기 잘라놨고 텍스 전략까지 싹 잡아드릴 겁니다. 뭐 급하게 움직임 안 가지고 가셔도 상관없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수급 논리인데 수급이 이제 꼬여져 있을 때 조정폭. 그러니까 얘도 정확히 따지면 거품이 이제 거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거품이 많이 쌓인 부분, 프리미엄이 높아진 거는 2020년 테슬라 폭등 그리고 미국의 이제 정책적인 부분의 변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어찌됐든 수급범이 들어오고 2차 전지 쪽 하여간 다 같이 움직임이 나오는 기준.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 이제 19만 원 공방 다시 나올 수 있고 고점을 또 넘길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바보 아닌 이상 양봉인데 팔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이제 조금 전에 저점에서부터 1.5% 돌릴 때의 기준, 오늘 저점에서부터 1.5% 돌릴 때의 기준, 그 기준에 오히려 신규 추가 재편입의 기준도 설정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충분히 월봉으로든 주봉으로든.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일단은 에코프로를 조금 더 우선순위를 주죠. 그리고 전일 차익 실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량도 터지고 잘 움직임을 주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여기서 이제 눌림폭이 연출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차익 실현도 설정을 하자. 그 내용이에요. 만약에 19만 1,000원을 넘긴다. 그럼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넘기는 거죠. 그럼 프로그램 누구예요? 메이저죠. 메이저 중에서 외국인 위주로 쓰죠. 그러니까 다시 돌릴 때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되면서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19만 1,000원 넘기면은 거기서 저점에서 그 재편입 추가 편입한 부분들 못한 거 아쉽지만은 그래도 편입을 설정한다. 포스코 케미칼 일단 PPT 먼저 주세요. 없으면 이쪽 걸로 먼저 보여드릴까요? 전일 기준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내용을 많이 축소시켰어요. 근데 어제 원고 내용 축소시킨 거 말고 원본으로 주세요. 원본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어차피 오늘 방송 갖고 나갈 거니까 둘 다 에코프로하고 둘 다 갖고 나갈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전일 방송에서도 아쉽지만 10% 차익 실현했습니다. 에코프로는 5%대 매집이 돼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은 3%대 매집이 돼 있어요. 금액으로는 포스코 케미칼이 더 매집이 많이 된 거죠. 어제 두 종목 해드렸어요. 방송에서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둘 다 뭐 오늘 시초가 이후에 흐름에서 긍정적이죠. 에코프로는 오늘 문자가 3번 나왔습니다. 에코프로는 문자가 3번 나왔어요. 그쪽도 15만 5천 원 매수
그 기준에서부터 차익 밀려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럼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할 수 있는데 아주 좁은 공간에서 움직임 가져가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수급도 확인해보고 시장의 분위기도 보고. 결론적으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18일에도 에코프로는 그 17일인가요? 17일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노출을 해드렸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 이런 여러분들 뭐 선배분들 시가총액 14조짜리에서 이런 수익 범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프리미엄이 사실 높다.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의 그 흐름도 최후의 경우에는 놓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당장의 기준에서도 이 수급이 꼬였을 때 고점 대비, 물론 시장도 밀렸지만 수급이 꼬였을 때 고점 대비 18만 원 수준에서부터 얼마까지 내려옵니까? 10만 원까지 내려와요. 18만 원 수준에서 10만 원까지 펀드멘탈이 뒷받침되지 않은 프리미엄 종목군들의 조정이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18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얼마 내려온 거예요? 거의 50% 가까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요 이슈 범위가 이제 포드에도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또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슈가 불거진 부분에 실질적으로 공급망을 갖추고 있는 쪽, 북미 쪽의 원재료를 갖고 올 수 있는 쪽, 그게 포스코 케미칼이다. 그래서 8월 17일 이후에 폐배터리 관련주들의 그 내용이 나와 있을 때, 얘도 일로 옮겨올게요. 포스코 케미칼 작업해주면서 에코프로에 보면 있습니다. 폐배터리 관련된 요 내용 그대로 다시 갖고 오셔서 여기도 올려주세요. 포스코 케미칼에도. 그래서 7월 28일에는 수주의 내용 때문에 변동이 확장됐다면 그게 똑같이 실적으로 에코프로가 져서 변동이 확장이 됐고요. 폐배터리 관련주를 통해서 세비캠이 먼저 움직이고 성일하이텍 그리고 코스모 화학이 움직이고 그 다음 에코프로 움직이고 그 다음 우리는 포스코 케미칼 병행을 했죠. 실질적인 미국의 IRA에 수혜주는 얘다. 실질적인 부분은 중국산 원재료 못 쓰게 했을 때 기준에서 그리고 요 범위 보시면 매집의 규모가 뭐 상상을 초월한다. 요 매집에 대한 규모도 7,750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수급이 들어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4% 매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차트 보면서 주봉에서 뭘 잡아드렸어요? 상승 잉태 확인형을 잡아드렸어요. 상승 잉태 확인형.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이렇게. 그리고 우리 대형주 할 때는 VVIP 올려주세요. VVIP. 대형주 올릴 때는 휴마시스나 이런 종목 올릴 때 VIP 올려주시고 마케팅 부분. 그렇게 하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의 그 금액 기준의 매집도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금액 기준의 매집도 유통 물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주 지분이 월등히 많고 외국인 쪽에서 좀 더 이제 들어와주면 땡큐하고. 그래서 주요하게 놓고 볼 부분은 일봉에서의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 수반되고의 흐름, 조금 전에 월봉에서의 누적 수급 범위, 이렇게 주봉에서의 흐름에서는 일단은 누적 수급 범위를 이제 월봉에서 오늘은 잘라 드린 거고요. 월봉에서 그 누적 수급 자르기가 좀 불편해서 월봉에서 가끔씩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건데, 오늘은 이제 그 마감 이후에는 주봉으로 편하면 주봉으로 자르셔도 되고 월봉 제가 잘라놓은 거에 누적 수급 그대로 표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둘 다 기준 잡아도. 그리고 하반기 그러니까 6월부터 잡을게요. 그래서 6월 종가 대비해서 7월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 기준인데, 오늘 기준에서는 이것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매직 시그널의 꺾임의 기준에서의 매수 사인이 발생이 된다고 그랬죠. 영선 위 꺾임 두 가지가, 그다음 크로스까지 나오면 뭐 금상첨화고 거래량 수반되어져 있고, 그죠? 주봉에서. 그래서 상승 잉태형이 떴을 때 중립이라고 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립이잖아요. 솔직히 하면 중립이죠. 뭐 거래가 없는데 보셨죠? 대박 나셨죠? 그건 뻥쟁이들이고, 캔들 패턴으로 놓고 본다면 요 기준부터가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요 기준부터가,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기준에 요 위치, 요 고점을 넘기는 위치, 여기서부터의.
그러면 밑에서는 못 사느냐라고 했을 때 밑에서는 또 일봉 놓고 보시면 됩니다. 일봉이든 또 여러 가지 기준점을 설정해서 들여다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봉으로도 그렇고 뭐 모든 게 지금 엄청난 뭐 시세 범위로 형성이 돼 있다. 너무 뭐 행복한 위치로 설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20일 기준에 19일 죄송합니다. 19일 기준에 주봉의 기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일봉 보겠습니다. 일봉 그리고 분봉에서 조금 전에 이제 오늘 저점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저점이 얼마였어요? 결국은 오늘 저점이 18만 3,500원인데 뭐 거기까지 만약에 미련이 남는다면은 좀 더 매직 계산기 한 번 더 자르든 뭐 해드릴 텐데 저게 이제 오늘 포스코 케미칼의 저점에 오늘의 저점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그게 이제 18만 3,500원이에요. 18만 3,500원이면은 4% 밀리면 그걸 마지노선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그 고민을 해볼게요. 그래서 밀릴 때 프로그램 쪽도 보고 지금 현재로서는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다면 뭐 양봉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월봉이 양봉이고 주봉이 양봉이고 거래가 실린 양봉인데 지금 따라붙어서 공격적으로 사지는 못할 망정 있는 물량을 던진다? 어제 던진 거는 그 이유가 또 있었던 거고 우리 절반 이상 갖고 있는 절반 정도 갖고 있는 그건 유지하면서 대처하면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일봉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주봉 그리고 편입 설정 범위 그 다음에 이제 일봉 이렇게 되는데 일봉 기준에서 1987 7월 이후 기준의 거래 대금의 기준 그렇게 해서 7월 꼭 이후가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7월 28일 날의 거래량이 이렇게 불거져 있기 때문에 저 거래량 한 번 터지고 9조 시가총액 9조에서부터 20%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은 10%만 올라와도 된다. 포드가 뭐 예를 들어서 공시가 떠주면 뭐 그렇게 해서 움직임 나올 수 있죠. 그죠? 포드에서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장악형 떠주고 뭐 캔들 패턴들 계속 나와줍니다. 이 가장 최근의 기준에서 장악형 떠준 기준에서의 흐름 그런 부분도 같이 이제 놓고 볼 수 있다. 뭐 장악 확인형까지. 그러니까 거래 수반하고 움직임을 거래 수반하고 이 고점을 넘겨주고 있잖아요. 거래 수반하고 18만 8천 원 찍고 나서 18만 8천 원 찍고 나서 시장의 영향으로 미끄러진 부분에 대해서 수급 범위가 훼손되지 않고 거래를 터트리면서 강력하게 되돌려놨다. 시장의 위치보다 월등히 땡큐하죠. 해간의 결론 2차 전지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이 크기 때문에 한 발짝 뒤로 좀 빼놓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이 차익 실현하고 위에서 또 살지언정 그 다음날에 추세 범위 확인하고 대처하는 거 나쁘지 않다. 그런 기준에서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최종적으로 이제 분봉 그 실적 화면도 잘라주세요 하나. 그렇게 하고 뭐 포스코 케미칼의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거 다 하기가 좀 벅차긴 하겠지만은 틈틈이 회원분들 그 기준점까지 같이 잡아주십시오. 뭐 압박님 또 케빈님 예쁜공디님 그 차익 실현하신 계좌 인증 뭐 이런 부분들 같이 잡아주시고 IT 쪽이 오늘 좀 많이 미끄러지네 안타깝게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게 포스코 케미칼의 이제 원본 화목인데 10월 달에만 이렇게 해서 15만 원부터 해서 계속 편입의 기준을 잡은 거예요. 굉장히 짧은 구간에서 많은 부분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제 차익 실현 절반 한 거 종가 기준에 그리고 주력주 또 테마주 정책주를 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 설정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17일, 18일 뭐 계속해서 변동성의 확장이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뭐 전일 거 뭐 18일 거 뭐 이런 거 의미가 이제는 없죠.
방송화면 이제 뭐 잘라서 좀 보여드리면 우리가 될 것 같고, 연속적인 강세기 때문에 이거 17일자도 별도로 한 장을 주세요. 18일자로 또 별도로 한 장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종목 기준에서 뭐 연속 지금 초강세가 나오니까, 그리고 요 공지사항 나왔고,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 그리고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계속 이 편입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잡아드렸어요.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차이점이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차이점 부분이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들께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드려도 결국은 편입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방 안에 같이 계시면서 편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방 안에 같이 안 계셔서 편입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이쪽의 수익 계좌만에서도 얼마의 차이입니까? 꽤 큰 차이가 나죠. 응?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화요일 날도 이제 100만 주 터지면 된다고 그랬는데 벌써 86만 주예요. 그럼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개장 초에 혹은 저점 찍고 18만 3,500원 찍고 되돌릴 때 흐름, 그럴 때 이제 배운 그대로 편입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차트 부분들을 전부 또 활용을 해서 대처하실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10월 6일 기준에 19만 2천 원이었는데 결국은 저 목표 주가 10월 6일 날 종가가 얼마였어요? 10월 6일 날 15만 8,500원인데 10월 6일 날 15만 8,500원일 때 19만 2천 원 목표입니다 했을 때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거래일수로 8거래일 만에 그 고점 목표 주가가 도달이 된 거예요. 그죠? 그만큼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이런 게 그냥 우리가 허투루 하는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식을 해주시고 시장에서 대처하는 것이 옳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에코프로가 또 고점 대비 많이 밀렸는데 에코프로도 뭐 녹화를 해야죠. 녹화를 하고 마지막 문자 이후에 흐름에서 차익 실현 범위 마지막 문자 나왔으니까 뭐 차익 실현 못한다 이러면 안 되고, 응? 그 고점 대비해서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지금 1.48%인데 17만 8천 주가 들어와 있어요. 15만 3천 원, 15만 4천 원 이거 뚫을 때 유입됐던 수급이 유지되면서 주가만 밀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여유로움 가져가면서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하면 되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폴더 새로 만들어서 한글 파일 이렇게 해서 넣어 놓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렸네요. 주력주 포트폴리오가 왜 여기 들어가 있지? 응? 주력주 포트폴리오가 왜 일로 들어가 있을까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닌가? 그지? 왜 일로 들어가 있을까? 잠깐만, 이게 포스코 케미칼이 아닌가요? 지금? 맞는데? 제가 뭔가 잘못됐나? 제가 뭔가 잘못돼 있을 수도 있고, 일단은 하여간에 이 주력주 포트폴리오 이거 다시 수정을 하세요. 수정하시고 2022년 이제 10월 6일 기준에 포스코 케미칼의 텍스 전략 부분인데 이거를 수정을 할게요. 수정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19일 오늘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매직 기준도 설정을 그렇게 해 놓겠습니다. 일단 그 매직 계산기를 다시 지금 가격에서 자릅니다. 잘라서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와 있으니까 3에서 4% 마지노선을 설정할게요. 오늘 차익 실현을 한다면 원래 2, 3%인데 오늘의 저점의 기준을 잡고 3에서 4%를 차익 실현 범위로 그렇게 해서 이때 이제 전량 기준 그러면은 전량 기준으로 하죠. 어제 이제 정리해 놨으니까. 그리고 추후의 범위에서는 이제 절반 또 차익 실현하는 설정 범위를 또 가져갈게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고가 넘기면 편입 기준으로도 또 돌아설 수 있다. 첫 번째 기준은 신고가고 거래를 터뜨리고 신뢰도를 높인 상태에서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가져가는 게 옳다. 오히려 추가 편입도 할 수 있다. 다만 단기적인 변동성이 확장돼 있고 하기 때문에 여차하면 고점 대비해서 마지노선 설정해 놓고 3% 혹은 4%까지 밀리면 그때는 차익 실현으로 대처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10월 19일 매직 계산기 기준 10시 51분 기준에서 현재가 18만 9천 원이에요. 대박이죠. 그래서 플러스 3.28% 그렇게 돼 있고 시가총액은 14조 6,405억 원. 시가총액 뭐 어제 19일이었는데 더 올라왔을 것 같아요. 792 주. 그다음에 거래대금은 1,783억 원. 고점의 기준이 오늘 19만 1,000원 신고가. 저게 이제 플러스 얼마? 4.37%.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은 일단은 이제 오늘 기준에서는 3.0 조정 시에 18만 5,500원입니다. 편입 비중 100%로. 오늘 기준에서는 보시는 분들 희한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다음 18만 3,400원에 이제 저점이었으니까 3천 얼마가 저점이었는데 하여간에 18만 3,000원까지로 좀 넓게 열어놓습니다. 원래 18만 3,500원인데 3,500원 오케이. 3,500원 그게 4%. 신규 추가 재편입의 기준에서 고점을 넘기면 편입의 기준 뭐 설정할 수 있어요. 그 기준이고, 그리고 이제 어렵게 차익 실현할 필요 없다라고 그래서 양봉이고 거래 터져 있고 눈에 보이는 프로그램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뭐 어제 차익 실현했다 오늘 또 해야 되나? 무조건적으로? 응? 아니잖아요.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 아닙니까? 의미 있는 거래량 150만 줄 드렸는데 설정해 드렸는데 이미 이제 다 터져 있고,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10월 19일 기준에 10시 51분 기준에서의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 고점이 형성돼 있고, 이 부분을 거래대금 순위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같이 들여다놓고 보잖아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거래대금 순위가 이때 기준에 뭐 몇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 그 포스코케미칼의 거래대금 순위가 2위예요. 2위. 결코 작지 않습니다. 거래 터지고 양봉인데 왜 차익 실현해? 응? 그죠? 그래서 일단은 거래대금 순위 2위, 그 다음에 프로그램 순위도 꽤 높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미리 차익 실현 범위를 예고를 해드린 거고, LNF 1위 지금 뭐 2차 전지 다 사들기네요. LNF 1위, 에코프로 2위, 에코프로 BM 3위, LG에너솔루션 4위, SK이노베이션 5위, 포스코케미칼 6위입니다. 뭐가 무서워요? 그래서 프로그램 순매수 6위. 그러면 편입은 일단 오늘은 이제 에코프로 기준에서 저점에서부터 잘 잡았잖아요. 그죠? 잘 잡았으니까 그대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 매집에 대한 기준을 설정을 하는데 4월 25일부터로 일단 우리가 잡고 있죠. 그죠? 4월 25일에 매집 부분을 놓고 보면은 18일까지 어차피 이제 오늘 거는 안 나오니까 18일까지의 기준을 잡으면 18일까지의 포스코 케미칼의 매직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그 외국 기관 쌍끌이 매수입의 기준이 되는데 4월 18일, 4월 25일 이후에 10월 19일까지 금액 기준 금액 기준 3위입니다. 4천억 원대 3위 셀트리온, 하나솔루션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3위입니다.
그리고 주식수 매집 주식수가 271만 주예요. 271만 주를 7,700만 주로 사실상 우리가 나누고 있었는데 뭐 7,746만 주니까 명확하게 7,750만 주로 271만 주 나누기 7,750만 주 해주면 3.49, 3.50%입니다. 3.50이고 개인들이 그 뺏긴 단가가 여기 지금 이걸 보고 다 해드리는 거예요. 전일 원고 보고 뺏긴 단가가 요 밑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개인들이 14만 9,200원 뭐 이렇게 돼 있죠. 14만 9,200원. 그러면 이제 이 3%니까 3% 기준에서 이제 그냥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게 2008년도 도서라 그랬어요. 2008년도 도서 기준으로 설정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2008년 도서 기준을 잡을 때 120% 14만 9,200원 곱하기 120% 얼마예요? 17만 9천원. 17만 9천원. 이건 넘겼잖아요 지금. 이미 14만 9,200원 곱하기 130% 19만 4천원. 근데 실질적으로는 시가총액 19위 안에 들어오는 2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 시가총액 14조를 넘기는 종목에 대한 프리미엄도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프리미엄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기준에 만약에 이제 그 저점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했다면 대략적으로 18만 6,500원에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도 18만 6,500원에.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은 지금은 에코프로를 먼저 채우고 얘는 이제 전일에도 채웠었기 때문에 전일 채웠어요. 추가적으로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멈춰있는 기준으로 설정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은 이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함께 움직이십시오. 이거를 지금 포스코 케미칼을 벌써 방송에서 몇 번째예요. 방송에서 개장 전에 오픈해드린 거나 또 장중에 문자 사인 나간 거나 그게 몇 번째입니까? 지금 한번 봅시다. 화면으로 보시면은 9월 14, 19, 20, 29일 10월 7일 그리고 방송 화면도 보시면은 그 개장 전 불기둥 종목 그거 아니더라도 변동성 나와서 11일날 17일날 변동성 나와서 매매 사인 드린 기준 그리고 18일 공략주로 이렇게 다 올려드렸잖아요. 그죠? 18일 공략주로. 그러니까 이거를 왜 놓치시냐는 거죠. 그 다음 야간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의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죠. 어떻게? 방송 원고 이제 방송 화면 보시면 이 거래량 곱하기 80% 150만 주 150만 주 기준에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이면 된다.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진짜 제발 좀 요 수익 가져가세요. 요런 수익. 다시 볼까요? 오늘 IT가 좀 많이 미끄러져서 속상하긴 한데 지금 그 시장이 6월 말 대비해서 0.7% 올라와 있으면 6월 말 대비해서 이제 3% 수준 3% 정도 수준의 하락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3% 수준의 하락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수익률 부분이 종가 대 종가로만 따져도 에코프로 전량 차익 실현 3번 하고 그러니까 4번 편입한 거죠. 그 수익을 안 넣어도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그 수익을 안 넣어도 대박인 거죠 뭐. LG화학, 하나솔루션, 현대로템, 현대차만 이제 좀 세게 돌리면 되고 하이닉스도 못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하고 27% 수준입니다. 마이너스 3%일 때 시장이. 그리고 지금 당장의 기준 이번 달의 기준 같이 움직이셨으면 이번 달의 기준에서 아쉽게도 에코프로 하반기 15% 편입에 지금은 4.6으로 넣어놨거든요. 좀 보수적으로 보자고. 근데 얘가 효자야. 그 다음이 뭐 하이닉스, LG화학, 하나솔루션. 그리고 SM의 경우도 얘 지금 물건이에요. 지금 기타 법인에서 또 무지하게 들어오는데 왜 들어올까라는 어디일까라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결론적으로
요 그 흐름에서의 수익률이 5.6이란 말이에요. 시장 수익률하고 비슷한데 월말까지는 10% 이상 수익은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의 반등 기조라면.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수익이 나 있지만은 시장 수익률이다. 아니죠.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도 시장이 4% 5% 반등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시장이 볼까요? 전일 기준에 4% 오늘 0.7% 올라왔으니까 5%대 반등인데 계좌가 마이너스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대형주를 갖고 가셔야 되는데 코스피 대비 대형주를 갖고 있어야 코스피 대비 강한데 중형주 소형주에서 뭘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보시면은 2015년 이후에 강세를 띈 건 비금속 광물은 포스코 케미칼이라 그랬죠. 시가총액 비중 1.2% 1.2% 전일 종가 기준으로 1.2% 21조 정도인데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14조를 넘겼죠 어제. 그러니까 70% 수준이 비금속 광물의 70% 수준이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그러니까 얘 이제 뭐 2차 전지로 그냥 묶어서 보시면 되고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한 거는 전기전자 업종 2015년 종가 이후에 철강금속은 시장 대비 조금 못 미치고 그리고 한 업종이 더 있어요. 의약품하고 통신. 근데 통신을 볼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의약품. 그리고 6월 말 대비해서는 시장 마이너스 5% 가까이 되잖아요. 어제 기준에 3%고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어제 기준에 조금 잘못돼 있는데 이게 이제 17일 종가 기준. 그래서 보시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철강금속, 전기전자, 비금속 광물. 비금속 광물은 2차 전지. 전기전자 우리는 하이닉스 갖고 있고 그다음에 철강금속은 솔직히 안 갖고 있고 그리고 6월 30일 그러니까 하반기 기준에서는 업종별로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한 쪽은 없어요. 전기전자하고 2차 전지. 그걸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까지도 매매를 하고 있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10월 달의 기준에서 보시면 10월 달 시장이 어찌됐든 17일 종가 기준으로 3% 지금 기준으로 5%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이상 올라와 있는 쪽이 없어요. 3% 기준 잡았을 때 의료 종밀은 0.2%의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얘는 필요 없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우리는 철강금속이 없고 전기전자 있고 2차 전지 있고 보험 없고 화학에 LG화학 있고 하나솔루션 있고 근데 이 밑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계좌 막 만약에 빨간불로 돌려졌다라고 하면 그거 가지고 대박 났다고 좋아하는 거야. 지금 이장에 나의 계좌 빨간불이에요 이러면서 지금 이장은 개뿔이나 지금처럼 힘든 장을 못 받습니다라고 20년 이 바닥에 일했던 분도 말씀을 하시더라고. 전문가 마케터가.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아니 이게 지금 뭐나 된다고 이걸 어렵다 그러냐. 코로나19도 겪었는데 하루에 그냥 막 어마어마한 폭락도 겪었는데 이게 무슨 그리고 따지고 보면 아니 뭐 솔직히 얘기해서 따지고 보면은 전일 종가 기준으로 시장 마이너스인데 25% 수익 오늘 기준으로 27%의 수익 10월달 기준으로 시장 어제 4.38 오를 때 5.47 오늘 기준에서도 IT 좀 약세를 띠고 LG화학이 좀 조정이 깊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준은 땡큐하죠. 결론적으로 혼자 지어서 저 포트 비중 제대로 못 채우시고 대처 못 하시는 것보다는 과금하시고 여러분들 자산의 수익을 목적으로 가세요. 과금하는 게 아까워서 매일매일 내 계좌 마이너스 혹은 시장보다 못 움직이고 그런 흐름을 뭐 하려고 가지고 가세요. 아시겠죠? 전략.